아우. 오케이. 상처는 스승이다. 일단 제목만 봐도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상처는 스승이다 라고 하면서 평서형 문장 사용하고 있고요. 요 정도면은 엄청 단호합니다. 단호한 어조다. 상처를 보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인법 쓰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시의 화자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의인법 쓰여 있는 것 맞고, 상처는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절벽에 뿌린 나무를 통해서 이 나무가 화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처 뒤에 숨겨진 고통과 인내를 노래한 겁니다. 고통과 인내가 스승이 된다. 시인이 들려주는 창작 방법을 참고하여 한 편의 시를 써보자. 이렇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가상 인터뷰가 있어요. 자유시구 서정시입니다. 성찰적,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정서, 자신의 정서, 느낌을 풀어낸다는 얘기고요. 의지적, 상처 안으면서 살겠다 이야기. 삶과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상처를 수용하는 삶의 태도, 상처를 수용하는 삶의 태도, 무엇? 그것을 스승으로 여겨라. 그것을 스승으로 여긴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화체군요.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담담한 어조로 상대방을 설득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상처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해 줄 거라고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 여기 있는 이 나무 있죠? 얘가 화자야. 나무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때요? 엄청 위태롭죠? 근데 지만 있진 않아. 다른 애들도 있어. 나무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말랑말랑한 그 흙처럼 뿌리가 쉽게 내려가나?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상처를 견뎌내는 겁니다. 너의 뿌리가 될 겁니다. 무엇이? 이파리가 떨어져서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실 거예요. 상처라는 고통과 희생을 견뎌냄으로써 절벽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나무, 뿌리 내리는 나무, 고통을 이겨내고 얻어낼 수 있는 성취감 정도 되겠죠. 왼쪽으로 올게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 시집이 있어요. 이렇게 제목 너무 멋있지 않아?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상처는 스승이다. 쭉 보니까 상처는 스승이다. 머머라, 떨군다, 닫는다, 보라처럼 다라를 반복합니다. 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요. 어조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유법 쓰여 있다라고. 상처는 스승이다. 스승은 좋은 거 아니야? 뭔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미 첫 줄부터 상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절벽에다가 세모. 상처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했고, 절벽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 상황. 조금 오버하면 극한의 상황, 이런 말 써줄 수도 있겠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식물이 살 수가 없지. 상처와 고통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 뿌리가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뿌리,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잎을 떨굽니다. 잎을 떨궈서 그 잎이 썩어 뿌리의 끝에 닿고, 요 두 줄은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죽음, 소멸, 하강적 이미지. 죽음이
뿌리로 갑니다. 근데 뿌리의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쓰여져 있지. 아, 죽음과 삶은 서로 순환하고 돌고 도는 거구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거구나. 잎은 썩어서 뿌리의 끝에 닿는다. 상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이파리 자체가 상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생명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자연의 순환,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리, 뭐든 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으로 따지면 은유법. 나의 절벽이여니라고 하면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다. 절벽, 나의 뿌리, 절벽, 상처가 뿌리가 됩니다. 성장과 성숙의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다, 이런 거지. 내가 뿌리의 절벽,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내라고 하면서 스치듯 지나가는 말 있죠?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화자가 표면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음. 그냥 그게 자동이야.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보면서 똥을 누고 있다. 아, 나만 외롭게 절벽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아니구나. 애기 똥풀도 절벽에 뿌리 내리고 있음. 얘도 절벽에 뿌리 내리고 있음. 마주 앉아서 똥을 누고 있다.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면서 얘네도 어떻게 절벽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죠. 애기 똥풀 절벽에 뿌리 내리고 있다. 상처를 수용하고 있고 웃으면서 있어. 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아이구나 라고요. 나도 그 옆에 가서 똥을 누우며 함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위안을 주고 있다. 서로 공감하고 있다.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뿌리,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생명 혹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니들 죄를 싹 다 해가지고 나만 믿어. 너네 죄를 다 가져가 주겠다. 희생하고 있는 거지. 얻는 게 뭔데? 상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것 자체가 희생과 고통, 인내를 통한 사랑 그 자체인 거지.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오늘의 상처가 뿌리를 적신다. 오늘의 상처가 삶의 삶 혹은 삶의 성숙이 된다. 요건 거죠. 또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죠. 어떻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스승이다. 떨군다, 닿는다. 있다, 나눈다, 적신다. 이게 평소형 어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았어. 하나 더 쓰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지 해놓으면 특별한 거 없고 상처 피할 수 없어. 받아들여. 그게 있어야 너네 성숙하고 살 수 있어. 힘들어? 너만 힘들지 않아. 쟤 봐. 힘든 상황에서 똥 누면서 웃고 있잖아. 이거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제 있는 거 여러분들 풀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정호승 작가와 시 창작하기 옆에 오른쪽 볼게요. 정호승 작가가 말하는 시 창작 과정, 요거는 순서 정도는 좀 외워놓는 걸로 합시다. 주제와 소재를 선택하고요. 연상을 합니다.
시상을 전개하고 표현해 봅시다. 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 창작 과정에 따라서 인터뷰가 전개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께 시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 어이구야. 시를 쓴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다. 사람들 가슴 속에는 누구나 다 시가 들어있다. 사람들 가슴엔 누구나 다 시인이 들어있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가 시인입니다. 그 시를 내가 대신해서 쓸 뿐이다. 저는 시를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와 다 똑같은 시인인데 다른 사람이 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인이라는 건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직업도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분노보다 세모, 상처 때문에 상처 동그라미, 기쁨보다 세모, 슬픔 때문에 동그라미,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와 슬픔이 정호승 시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정호승 시의 주제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주제면서 소재다. 우리는 삶의 슬픔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시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선생님, 시를 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시는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시는 영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시는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봅니다. 정리할까요? 시를 쓴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저는 대신 쓰는 겁니다. 위로해주는 거고요.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라고. 밑으로 또 내려가죠. 활동 1, 창작 준비하기 패스. 밑에 거 패스. 2번 주제 및 소재 선택하기. 뭐 하고 있어요? 시 창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그랬죠? 위에다가 시 창작 과정. 선생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잘 드러내는 소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요거죠. 주제와 소재는 어디에서 찾는 게 좋을까요? 시는 일상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제와 소재는 일상의 삶에서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만의 눈으로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나만의 눈에다가 괄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시는 발견이다. 즉 무엇을 발견해야 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시의 주제와 소재를 발견해야. 주제와 소재 밑에다가 앞에다 또 쓸까요? 일상 속에. 일상 속의 주제와 소재를 발견해야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나 한번 시를 좀 써봐야겠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수행평가 말고? 그래요. 항상 시의 안테나를 마음속에 높이 세우고, 이 안테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소재와 주제를 찾는 거죠. 일상 속에서 시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상 속 괄호. 그렇다면 상처는 스승이다도 선생님의 삶의 체험이 바탕이 된 작품 같은데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상처 위에다가 하나 쓸까요? 절벽.
벼랑 같은 데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 자신도 속하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누구야? 가족, 친구, 이웃, 나가 상처를 줍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상처를 줘. 근데 그게 뭐야? 나한테 험하게 해. 그 짜증나고 열받기는 하지만 상처받지는 않을걸?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가 이유 없이 나 싫어한다고. 한둘은 꼭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걔는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이유를 만들어줘. 걔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해? 어차피 싫어할 건데 뭐. 그러면 내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겠지. 너 나한테 싫은 짓 할 거야? 나 너 사랑하는데 도연아. 미친놈 같죠? 저는 상처가 친밀함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야? 친밀하고 사랑할수록 상처 주기 쉽다는 얘기인 거지.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거야. 생판 남이 나한테 못하면 상처 안 받아. 이렇게 열만 받지. 예수도 죽음이라는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상처가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 상처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건 삶의 어떤 요소야? 필수, 불가결한 존재야. 불가결한 존재야. 풀잎에도 꽃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나무는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기도 합니다. 상처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듭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무늬는 뭐라고 할까요? 상처를 통해서 받은 성숙의 결과지. 혹은 성숙 그 자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석이라고 일컫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상처가 친밀함과 사랑을 먹고 살아고 있어요. 예수, 나무, 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호승 씨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주는 진주조개의 고통과 상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상처를 보석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석, 성숙함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썩고 곪아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작은 상처에 크게 아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쓴 아저씨가 중요합니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우리의 부모고 스승인 겁니다. 상처는 부모고 스승입니다. 상처를 통해 느꼈던 이러한 생각이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정리할게요. 정호승 씨, 상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처라는 건 친밀함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많다라는 건 사랑이 많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많다, 사랑이 많다. 상처를 받는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꽃잎, 나무, 진주도, 조개도. 고통과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부모이자 스승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최근 자신에게 경험이 있었던 대상 패스. 위에서 소재 하나 골라볼게요. 패스. 다음 페이지. 시의 주제와 소재를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연상하기. 연상하기에다가 체크.
무엇보다도 연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의 재료를 고유한 생각, 따지면 개성적인 생각 혹은 개성적인 관점, 개성적인 시선을 시의 그릇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시의 그릇, 시라는 그릇 이거예요. 시라는 그릇,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 남의 생각을 나의 그릇에 담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개성적이란 단어 미리 썼던 거예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좋은 시를 위한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를 위한 재료의 조건, 개성적이고 창의적 시각.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시각, 좋은 시를 위한 재료. 창조적인 상상력, 개성적인 시각은 시 창작에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화살표 표시할게요. 좋은 시를 위한 재료,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시각, 창조적 상상력, 개성적 시각.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 어쩜 저렇게 기발할 수 있지? 이러한 것들. 선생님께서는 절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소재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건 나무에서 어떤 것을 떠올렸기 때문인가요? 어떤 것에다가 밑줄. 나무에서 무엇을 떠올렸나요? 나무는 바로 나라는 존재, 내 삶의 과정, 내 삶의 형태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의 과정과 나의 삶의 형태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바로 절벽이죠. 세모. 아마 나무는 절벽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절벽, 상처와 고통의 원인. 저는 절벽에 뿌리를 내린 나무를 보면서 그 이면에 감춰진 나무의 노력과 인내를 생각했습니다. 나무의 노력과 인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어떻게? 절벽에서 상처와 고통을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지.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다시 절벽에서 상처와 고통을 겪으며 그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겠다라는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지. 우리는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노력은 어떠한 노력일까요? 상처를 극복하는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견딤은 미래의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 가려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딤이 있어야 귀하게 쓰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귀하게 쓰이는 결과, 성숙. 바로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견디면 쓰여진다. 견디지 못하면 쓰여지지 못합니다. 밑에 연상하기 밑에 거 볼 거 없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올게요. 배경지식 시어의 유형에 대해선 크게 보실 것 없고요. 밑에 핵심 코코 시 상처는 스승이다의 전개 과정 이거 앞에 좀 얘기해 주지. 상처는 스승이다라고 정의 내린 후에 절벽에 뿌리 내린 나무를 보여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 위안을 주고받으며 치유받을 수 있음. 누구 얘기했었지? 애기 똥풀 이야기 했었죠?
애기 똥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과 삶의 성숙을 이룸 예수의 못자국을 통해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내가 내 상처를 극복하는 게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이라는 거야? 라고 약간 오버해서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 볼게요. 그렇군요. 주제와 소재를 정했죠? 연상했지? 그 다음에 시상 전개할 거고. 기억나요? 시상 전개하기 다음에 뭐였더라? 표현하기. 시상 전개하기 다음에 뭐였지? 표현하기 있었었죠. 그 단계까지 가면 돼. 시상 전개하기. 이렇게 다양하게 연상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체화합니다. 무엇으로 구체화합니까? 시에서는 언어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은유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생각을 은유의 그릇에 담는다. 무슨 말일까 이건? 은유의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어떤 시적 발상이든 그것에 어울리는 은유의 그릇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선 이 그릇에 담아야 되고 저 주제를 담기 위해선 이 그릇이 너무 좋고 이거지. 우리가 국을 조그마한 간장 종지에 담지 않듯이 시를 쓸 때에도 그것에 맞는 은유의 그릇을 골라서 요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가 있냐? 네, 그냥 여기까지 묶어서 쓸게요. 유추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 쓰는 걸 음식, 요리에 비유했으니까요. 어떤 요리라도 재료에 따라 조리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 어때요? 라면은 물 먼저 끓이고 면 넣고 스프 넣지 않나? 스프 먼저 넣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스프 먼저 넣어요? 그래요. 어떤 요리라도 재료에 따른 조리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 라면은 꼬들꼬들하겠지. 시상을 전개할 때도 시상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 건지 공간의 이동이라고 쓸 건지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시어, 연행, 운율, 어조를 어떻게 배열하고 전개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들 요거는 이미 그냥 다 알고 계셨어야 하는 건데요. 그냥 체크만 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수미상관, 얘도 시상전개 방식이래요. 대칭관계, 대칭관계로 쓰여진 시 여러분들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예요. 질문하고 맨 마지막에 끝이 있어. 요 이연이랑 마지막 두 번째 이연이랑 여기 의미상 통해. 그래서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기억나는 김에 씁시다. 대칭관계로 전개되는 시, 전체 내용이나 형식, 이미지, 소재가 대칭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데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목만 알아도 되지 뭐. 화자의 정서의 변화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고 선경후정 무슨 뜻이에요? 배경 먼저 정서는 나중에 시를 반 툭 잘랐을 때 앞부분 배경 뒷부분의 정서. 그러면 선경후정이 있으면 선정후경도 있습니다. 물론 선경후정이 훨씬 많지만 선경후정 말고 선정후경의 대표적인 시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산에는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가는 시가 있어요. 걔는 선정후경입니다. 기승전결로 전개되는 시들도 많이 있고요. 기, 일어날 기, 오를 승, 바뀔 전, 맺을 결이라고 해서 기승전결은 그냥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시의 흐름이 기, 승, 바뀐다, 내려간다, 전, 마무리, 결. 기승전결로 쓰여진 시는 뭐 있나요? 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한문으로 쓰여진 한시 있죠. 한시는 대부분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또 왼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시상을 전개하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를 써보는 단계네요. 표현하기 동그라미, 실제로 시를 써보는 단계. 이렇게 연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시라는 건 아름다운 말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는 아름답게 가다듬어진 시어만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게 30년대 순수시, 유미주의, 대표적인 건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이런 애들이 있지. 모름지기 시라고 하면 아름다운 말보다 진실이 필요한 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되 진솔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를 쓴 후에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고쳐 써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고쳐 써본, 죄송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고쳐 써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쳤을 때 뭐를 살핍니까?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행연의 구성이 적절한지, 군더더기 표현이나 어려운 표현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고쳐 쓰는 과정은 주제면 내용이죠. 행연의 구성, 군더더기 표현, 어려운 표현은 말 그대로 표현인 거지. 고쳐 써보는 과정에서는 내용과 형식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됐고요. 밑에 거 써봅시다. 패스. 오른쪽도 살펴보면 시의 주제를 형성하는 요소, 화자, 어조, 분위기, 표현 기교. 뭐 요거는 정말 배경 지식이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엄청 열받는 소설 하나 있을 거예요. 일단 정치.